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강훈의 아버지 이재만이 갖고 있는 초능력과 과거 장주원을 만났던 이야기. 정원고등학교를 찾아온 이미영과 장주원, 남한의 초능력자들을 쫓는 북한의 초능력자들 이야기가 진행된 무빙 14회와 15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학교 체육관 CCTV랑 아이 컨택하면서 너 누구냐고 묻는 장주원, 진짜 너무 무서웠고, 체일안을 찾아온 이미연이 난 우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봉석이 엄마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예리하게 따져 물을 땐 체일안에 빙의한 듯 제가 다 당혹스럽더라고요. 또한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했는데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북한 능력자 정준하 캐릭터의 등장이 소름 돋았고, 이재만과 장주원이 하수구에 빠진 아이 채성우를 구하는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도 물고기를 좋아하길래 물고기와 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인가 싶었는데, 물고기를 집에 보내주려다가 맨홀에 빠지는 역할이었죠. 장주원이 하수도로 내려갔을 때 물속에 성우가 놓아준 물고기가 장주원 곁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광풀 작가님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괴물이라 불리던 장주원과 이재만이 서로의 손목에 수갑을 나눠 차고 하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함께 벽을 주먹으로 깨 부수던 장면은 웹툰에는 없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장주원과 이재만이 괴물이 아니라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였고 사람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장면은 15년 만에 정원고등학교에서 마주칠 장주원과 이재만이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요원들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손발을 맞춘다는 복선이기도 하죠. 괴물을 잡아오랬더니 아이를 구해오고 이제만은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집에 보내준 장주원에게 민용주는 바보가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그래서 장주원이 좋더라고요. 수요일 무빙데이 때마다 눈물 파티 중인데요. 장주원과 이재만이 아이를 구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물 한 잔 마시고 겨우 감정 추스렸더니 바로 9분 뒤 48분에 장주원이 희수를 데리고 잠적할 때 아내의 사진을 챙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딸과 함께 떠났다. 아니 다 가지고 떠났다. 이 대사에 터져서 결국 울고 말았어요. 아내 지희와 딸 희수 두 사람이 장주원의 전부였기에 흔적을 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어도 다 가지고 떠났다는 거잖아요. 진짜 장주원 제 눈물 버튼이에요. 헐크인데 히어로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울리나 몰라요. 그렇게 군화를 버리고 이제 자신의 쓸모는 딸을 지키는 것이라는 듯 희수를 숨기기 위해 4,000번의 일용직을 살던 장주원이 희수가 다니는 정원고등학교에 또 다른 초능력자가 있다는 걸 안 후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군화를 신었고 일부러 튀김기 안에 손을 넣어 화상을 당한 후 몇 초 만에 회복되는지 자신의 재생 능력을 체크한 후 정원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14회와 15회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북한의 첩자인 정원고등학교 미화원과 북한 요원 5명이 남쪽 초능력자들에게 발리는 이유 5가지를 짚어볼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기수가 결국 어떤 초능력을 쓰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8월 봉석이와 강훈이는 아빠와 헤어졌고 희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빠와 떠나게 되었으며 국정원은 국가재능 육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용준의 책상에 놓인 2급 비밀 2003년 과수원 작전 계획은 조직을 배신하고 잠적한 김두식을 잡는 것이었죠. 민용준은 김두식과 파트너였던 장주원에게는 이 계획을 비밀로 했고 김두식의 과수원에는 나주, 진천, 봉평만 임무를 수행하러 갔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장주원은 내근직을 지원했고 이와 동시에 시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위해 노점상을 철거하고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용준은 이때 또 다른 괴물 이재만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비더레드 티셔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더라고요. 괴력을 갖고 있지만 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이 부족했던 이재만은 2000년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남자를 쥐업해서 폭력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아기였던 강훈이 타고 있던 차에 화재가 났고 강훈은 화상을 당했는데요. 이재만은 자신이 경찰에 끌려가지만 않았어도 아내가 불이 난 차에서 강훈이를 늦게 구하는 일은 없었기에 아들의 팔에 있는 화상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 더욱 미안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던 4살 강훈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재만의 진심을 느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바보 이재만의 세상은 아들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시위에 참여했던 아내가 연행되는 걸 보고 폭주한 이재만은 결국 하수도에 숨어버렸고 구룡포를 만나게 되고 결국 한 아이를 함께 구하게 되죠. 구룡포는 자신처럼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재만이 그저 강훈이 아빠임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했음을 알았고 그대로 끌려가면 오랜 세월 아들을 볼 수 없는 이재만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때 강훈이의 능력이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4살인 이강훈의 괴력을 보고 초능력이 유전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민용준이 장주원을 보고 비릿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니 제가 장주원이라도 희수랑 잠적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한편 조래혁은 민용준의 지시로 희수가 탄 차를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렸지만 희수는 살아남았고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까지 했으니 장희수 또한 능력자이고 이미영과 김봉석을 쫓을 때 식당에서 봉석의 의자가 붕 떠오르는 것도 목격하여 김두식의 자식 또한 초능력자라는 걸 파악했기에 초능력이 유전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용준에게 국가재능 육성 사업을 제안하죠. 초능력을 지닌 특수요원을 발굴함에 멈추지 않고 요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초능력을 지닌 요원들의 수행 능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탑재한 초능력 능력치조차도 줄어들고 있기에 젊은 초능력자들을 육성하여 특수요원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동평과 나주, 진천이 장주원처럼 잠적한 게 아니라 은퇴를 했던 이유도 나이듦에 따라 초능력의 능력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과거 최상의 컨디션의 초능력을 지닌 특수요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당시 작전 성공률이 좋았던 건 부인할 수 없으므로 민용준은 조래혁이 기획한 국가재능 육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일단 그 시작이 이미영과 김봉석이 거주할 지역의 통합권 안에 거점을 만들기로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처음부터 김봉석은 자연스럽게 정원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한편 조래혁은 이강훈이 중3 졸업반이 되자 정원고등학교에 입학할 것을 제안 아니고 협박합니다. 결국 이강훈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무원이 되려 했던 건 아버지 이재만의 전과 기록을 말소시키고 발에 채워진 전자 발찌를 풀고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한편 국가재능 육성 사업 때문에 희생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방기수 같은 아이죠. 전국에서 싸움으로 날렸던 방기수의 소문을 들은 국정원은 방기수를 정원고등학교로 전학시켰고 방기수의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윤성욱의 무리한 테스트로 인해 발목 부상을 입었고 한껏 삐뚤어졌죠.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기수를 체이라는 걱정했던 한편 윤성욱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더라고요. 쓸모가 없다는 것에 적잖이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윤성욱이 제발 우리 구룡포에게 한번 된통 당했으면 좋겠어요. 농구 골대가 무너져 희수가 다칠 뻔한 사고가 나자 기수는 희수 또한 능력을 테스트 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희수에게 아무도 믿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이들의 쓸모에 집착했던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기수가 희수를 걱정해주는 장면을 보니 무빙 후반부에 기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정원고등학교에 이미영과 장주원이 오고 북한 요원들이 미화원에게 전화를 받아 학교로 향했을 때 기수가 학교에 남아 있었잖아요. 전 왠지 기수가 위험에 빠진 초능력자 아이들 중 한 명을 구하며 초능력이 없어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구하는 건 초능력이 아니라 마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능력자들이 남한 능력자들에게 완전히 KO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톱어볼게요. 1994년 김두식이 북한 1호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 북한에서도 남한과 비슷한 초능력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훈이 장희수를 구해주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직후 보이부 소속 요원 김덕유는 남한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았죠. 박희순 배우가 맡은 김덕유 캐릭터는 남한의 민용준처럼 북한의 초능력자들을 양성하고 조직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초능력은 없고요. 양동근 배우가 맡은 정준하는 북한 초능력 요원 4명 중 전투력이 가장 뛰어나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차를 타지 않고 희수와 봉석이를 먼저 쫓은 걸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조봉래 배우가 맡은 박찬일은 1996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장주원 앞에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괴력과 뛰어난 스피드와 점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다현 배우가 맡은 배재학은 사격 솜씨가 뛰어난 능력자입니다.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있던 박광재 배우가 맡은 권용득은 자가재생 능력과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압도적인 키를 갖고 있는 전직 농구 선수였던 박광재 배우가 권용득 캐릭터를 맡는다니 이건 진짜 캐스팅이 너무 완벽하죠. 정원고등학교에 잠입한 북한의 첩자 미화원은 김덕윤에게 학교 후문으로 오라고 전했는데요. 미화원은 이미연처럼 청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학교 곳곳을 누빌 수 있는 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교장실 문 밖에서 최일환과 윤성옥, 조래혁이 하는 대화를 듣고 체육관 문 밖에서 봉석이와 희수가 나눈 대화를 듣고 북한으로 정보를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화원은 경비 황지성이 국정원 사람이고 정문 경비실에서 모든 걸 감시하고 보고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에 황지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김덕윤에게 후문으로 오라고 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황지성이 정문을 닫은 이유이기도 했고요. 북한 요원들은 최일환이 기록하고 있는 NTDP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 파일을 통해 특수 기력자 아이들의 생체 기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파일 그 자체이므로 하나하나 찾은 후 기력자 양성 아이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였죠. 북한의 초능력자들은 군대에 매여 있느라 자식을 낳지 못했고 자신들의 뒤를 이을 초능력자들을 양성하지 못했기에 남한의 어린 초능력자들을 제거하고자 한 건데요. 16회부터 본격적으로 정원고등학교에서 남한의 초능력자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북한 초능력자들의 대결이 시작될 겁니다. 남한의 초능력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싸움에 임하는 어른들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 요원들은 미래의 정적을 제거한다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이미영과 장주원은 자식을 지키고자 싸우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2003년 이후 15년간 정체를 숨기고 봉석이와 희수를 지켜왔습니다. 더 이상 블랙도 안기부 요원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겐 15년간 항상 실전이었죠. 그러니 정적을 제거한다는 자식을 지킨다를 이길 수가 없죠. 남한의 초능력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이재만 때문입니다. 아직 15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항상 아들의 귀가 시간을 손목시계로 체크하는 이재만 또한 강훈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정원고등학교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재만이 바보였기 때문에 블랙 요원이 되지 못했고 늘 집에만 있었기에 북한 요원들은 이재만이라는 초능력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원고등학교에 도착한 이재만이 이강훈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목격하고 북한 요원들을 괴력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북한 요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남한의 초능력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 희수, 봉석이, 강훈이의 능력이 북한 요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입니다. 불용포 딸 장희수는 이미 1대 17을 해본 기존세고 엄마 이미영과 아빠 김두식의 능력을 모두 물려받은 초능력 몰빵 김봉석은 체육관에서 희수를 지켜주지 못한 후 날아올라야 할 때는 날아오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기력자 양성 아이들이라고 능력을 깔보다가 북한 요원들이 아이들에게 당하게 될 것 같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강원이와 기수도 서로를 구해주는 존재가 될 것 같고요. 남한의 초능력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는 정궤도라는 웹툰에는 없는 캐릭터 때문인데요.
전기가 흐르는 물건에 담긴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정계도는 정준하의 핸드폰에서 기억을 읽어냈고 정준하가 봉석이를 비롯한 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버스의 운행을 종료하고 시민들을 버스에 태운 채 지속적으로 급커브를 합니다. 정준하의 핸드폰에 담긴 기억을 통해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았기에 자신이 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준하가 봉석이와 희수를 따라내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정계도가 지난번 프랭크와의 싸움에서 형편없는 싸움 실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신을 히어로라고 불러주는 봉석이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봉평의 복수를 하고자 했던 날과는 다른 힘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버스 정류장에 안전제일 기상정보 패널에 번개주의, 낙뢰사고 주의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즉 이날 큰 번개가 치고 정계도가 날씨를 이용해 토르 같은 진짜 번개 파워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의 초능력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5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나주의 딸 때문입니다. 나주에게는 친딸이 있었고 10여 년 전 고등학생 때 사망했다고 했지만 나주 장례식에서 프랭크와 양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가 한 명 있었죠. 이 여자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나주의 딸일 것 같은데요. 강풀 작가님이 나주의 딸이 살아있다는 복선을 흘린 만큼 나주의 딸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